이 조세와 공과금, 임금 채권이 다른 채권하고 혼재 있을 때 배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과 다른 채권이라면 뭐 저당권부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을겠죠. 이런 채권이 혼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당해세가 있고요, 갑근저당이 있고 을 임차인 순위로 있던 때에 배분하는 한번 사례를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갑근저당이 있고요, 5천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 설정이 2016년 4월 12일, 을 임차인은 2016년 5월 10일 날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갖췄고 병조세 채권은 당해세로 300만 원.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찾아라. 특별우선 채권을. 여러분이 뭐 이 강의 요 파트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우선 채권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죠. 특별우선 채권을 찾아라. 예, 경매나 공매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특별우선 채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위 배당을 하면 되는 거죠. 특별우선 채권. 특별우선 채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특별우선 채권. 특별우선 채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할 때에 1, 2, 3순위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물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인이 가지고 또 하니까 좀 예외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습니다.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2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이것은 이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3순위가 당해세인데,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 당해세가 있죠. 이런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이 배당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보면 이렇게 여기서 특별우선 채권이 뭐가 있는가 찾아봐. 특별우선 채권이 힘드시면 이 칠판에 보이시죠? 이렇게 특별우선 채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나 보니까 없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가 있는가를 보니까 최우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했어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이 소액 최우선 변제는 이 근저당권을 설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 4월 10일 날 설정이 됐으니까 이 주택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법이 개정이 돼 있죠. 1억 이하일 때 3,400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을 임차인이 3,400을 먼저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 배분금이 1억 2천이니까 이 1억 2천에 2분의 1 해당되는 3,400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우선 채권이, 두 번째 특별우선 채권이 뭐냐? 당해세가 있죠. 당해세가 어디? 병조세채권 당해세가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2순위로 배당을 받고 3순위로는 이 갑근저당권이 4월 10일, 요거는 5월 10일이니까 갑근저당권이 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5순위로 남아있으면 을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배당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배당을 받죠. 지금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최후 3,400, 2순위로 300만원, 당해세 300만원, 3순위로 갑근저당 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있는 금액은 을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이번처럼 갑근저당 을 임차인 병조세 병임차인 순일 때 배분하는 방법 보면 이 갑근저당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고요? 특별우선 채권을 먼저 공제한다. 특별우선 채권은 필요비 유익비 없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당해세가 있어.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해야죠. 그 최우선 변제를 빼려면 최우선 변제 뭐 했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갑근저당 실적론도에 해당하면 2000 이제 이런 경우는 2008년 8월 20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그 주택가의 이분하면서 과밀억제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임차에는 2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순위로 2천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근저당권과 또 일반 조세채권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월 10일 확정일자가 12월 그 다음에는 이제 갑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3순위에는 또다시 이 의림차인이 배분 시점으로 또 하는 거. 배분 시점으로 계산하니까 요 공매 신청 요 때만 따져도 1억 2할 3,400이니까 종전에 2천을 받으니까 1,4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또 이렇게 기본같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500, 2,500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또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배분하는 절차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갑임금채권, 정당해세, 갑조세채권, 변가금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특별우수채권이 먼저 배당받죠. 특별우수채권이 뭐냐? 이와 같이 1순위, 2순위인데 1순위 필요비육비 상한 채권은 없네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최우선 여기서 최우선 변제가 뭐냐? 이게 일반 세금,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 일반 임금, 그리고 을 임금, 일반 임금이 2,500, 건강보험료. 이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우수채권이 당해세밖에 없네요. 특별우수채권이 임금 최우선 변제도 없고,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도 없으니까 당해세만 있으니까 당해세가 특별우수채권 3순위로 하니까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세와 임금 면은 임금채권 2순위로 배당을 받고 3순위로 갑일반 조세채권 4순위로 건강보험이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종결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2,500원 임금 최우선 변제 이렇게 제가 설명 이렇게 당해세는 일반 임금은 저당권부 채권이 있을 때는 당해세가 우선해서 받지만 저당권부 채권이 없을 때는 일반 임금 채권은 당해세보다도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졸았습니다. 이럴 때는 당해세보다도 일반 임금이 먼저 배당 2,000원 받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갑일 2천만 원 받고 공과금 보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의림차니 임금 일반 임금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받고 그리고 2순위는 당해세가 받고 3순위는 조세채권 그리고 4순위는 공과금이 배당받는 방법.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채권 당해세보다도 당해세를까지 포함해서 우선하고 조세채권끼리는 당해세가 우선하고 조세채권과 공과금 일반 채권 간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과금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매를 잘하려면 이와 같이 이제 조세, 공과금, 임금채권 또는 지금 사실은 조세, 공과금, 임금채권 우리가 배당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이 순환 배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와 같이 특별우선 채권으로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배당받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일반 우선 채권이나 일반 우선 채권이나 일반 채권에게 순위 배당만 한다면 이런 것 갖다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되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세채권이라든가 채권, 공과금 그리고 임금채권 그리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이러한 거에 따라서 왜냐면 공과금이
근저당보다 우선해. 공과금이 있는데 근저당이 그 다음에 있고 이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 공과금은 근저당 무선하고 근저당은 조세를 이기고 조세는 공과금을 이기기 때문에 순환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게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는 소액임차인이 하지만 이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는 여기 소액임차인이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 이랬을 때 이 최우선 변제는 이 공과금이나 이 근저당보다 우선하고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지금같이 순환배당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매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 여러분이 뭐 순환배당이나 순환수배당 이거 뭐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공매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그 방송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 설명한 걸 이해가, 제가 보기로는 난이도가 80%에서 90% 됐다고요? 이 90%가 된 사람은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80% 됐다면 조금만 더 하면 되고요.